여러분, 수능 영어 지문을 풀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지금 영어 시험을 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심오한 철학 논문을 읽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 말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 많이들 그렇게 느끼죠. 그러니까 활자는 분명 영어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머리가 와득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엑스레이 사진처럼 뼈가 부러졌다 아니다가 딱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수능 영어의 고난도 지문들은 뭐랄까 약간 안개 낀 늪지대 같거든요. 늪지대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정답이 흑백으로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글쓴이가 겹겹이 숨겨놓은 논리의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야만 비로소 진짜 의미가 보이니까요. 맞아요. 수험생 여러분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출제자의 논리 전개 방식만 꿰뚫고 있다면 가장 짜릿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능 영어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고 추론하는지를 묻는 사고력 게임이거든요. 오, 짜릿하게요. 오케이, let's unpack this.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안개 낀 늪지대의 끝판왕격인 지문을 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맞습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0번 문항 The Archer and the Scientist라는 텍스트입니다. 과학이 가진 인문학적 토대, 그리고 객관적 지식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한 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텍스트를 직역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문화와 과학의 진정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겁니다. 어떻게 1등급의 시선으로 정답의 단서를 낚아채는지 그 핵심 꿀팁들도 쏙쏙 뽑아내야죠. 무조건이죠. 바로 첫 번째 함정인 통념 파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문 서두가 이렇게 시작해요. Some argue that if science is embedded in culture and bound up with art and philosophy, then this undermines science's claims to be genuine knowledge. 여기서 벌써 수험생 여러분이 꼭 잡고 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쏟아지네요. 그렇죠. 필서우의 뉘앙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embed라는 단어, 무언가를 단단히 파묻다, 깊숙이 박아넣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문화라는 토양 안에 과학이 푹 파묻혀 있다는 뜻으로 아주 잘 쓰였죠. 그리고 bound up with, 이건 뭐뭐와 밀접하게 연관된, 때려야 뗄 수 없이 묶여 있다는 뜻이고요. 맞아요. 즉, 일부 사람들은 과학이 문화에 파묻혀 있고 예술이나 철학과 끈끈하게 엮여 있다면 이게 과학이 진짜 지식, 그러니까 genuine knowledge라고 주장하는 기반을 undermine,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능 독해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오, 어떤 법칙이죠? 문장이 Some argue that,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아, 일단 통계미구나 하고 의심해라. 네, 10중 8구 글쓴이의 진짜 생각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원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미끼거든요. 미끼, 덥석 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글쓴이는 이 통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다음 문장에서 더 극단적으로 보여줘요. At best, science is no better than religion, just another practice with its own subjective methodology. 와, 문장에 엄청 맵네요. 네, 여기서 no better than 이라는 구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역하면 뭐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문이 품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제대로 캐치하셔야 해요. 약간 비꼬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단순히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걸 넘어서 결국 A도 B만큼이나 별 볼 링 없다, 다를 바 없다며 깎아내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학이 문화나 철학과 엮이는 순간 과학은 종교나 다를 바 없는 그저 자기들만의 주관적인 반법론을 가진 뻔한 관습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군요. 네, 비판가들의 주장을 아주 시니컬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흰 가운 입고 통제된 환경에서 완벽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인 이미지가 딱 그렇죠. 근데 도대체 왜 일부 사람들은 예술이나 철학 같은 문화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과학이 주관적으로 오염된다고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바로 그 지점이 사람들이 가진 완벽한 객관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이요? 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진정한 지식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
문화적 배경 같은 인간적인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얻어질 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아, 약간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세상을 관찰해야 진짜 과학이다.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흔적이 묻으면 데이터가 오염된다는 강박관념이죠. 출제자는 이 흔한 착각을 첫 번째 함정으로 딱 배치한 거예요. 아하,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아, 그렇지. 과학은 문화랑 섞이면 주관적이 되니까 안 좋은 거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동의해버리길 바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오답의 길로 유도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교묘하네요. 우리라 무의식적으로 가진 고정관념을 툭 건드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늪지대에서 길을 잃을 뻔한 순간 글쓴이다 아주 멋지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죠. But why say this? Just the opposite is true. 하지만 왜 이렇게 말하는가? 정확히 그 반대가 참이다. 진짜 통쾌한 반전이죠.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방금 전까지의 길고 복잡했던 우려들을 단 두 마디로 쳐내버리면서 독해의 방향을 180도 뒤집어버립니다. 네, 과학이 문화에 파묻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과학이 문화랑 섞여야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글쓴이는 이 추상적인 철학적 논리를 독자의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팍 꽂아넣기 위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끌고 옵니다. 아, 여기서 드디어 그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는군요. 양궁선시요. 네, 갑자기 실험실에서 얀공장으로 공간 이동을 하죠. 지문을 보면요. In order to hit the target with my bow and arrow, I need to do something to take aim and concentrate. 관역을 맞히기 위해서는 활과 화살을 들고 겨냥하고 집중하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서 관역을 겨냥하고 집중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 진공 상태가 아니다. 네, 양궁 선수가 발을 딛고 있는 땅, 부는 바람, 선수가 그동안 받아온 훈련의 방식,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독자의 뒤통수를 치는군요. 조건의 재해석이라고 할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I am a being with a body embedded in a culturally rich situation is no obstacle to my sometimes succeeding.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즉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에 퍼묻혀 있다는 사실은 내가 때때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가 살짝 복잡해져요. 아까 첫 문장에서는 퍼묻혀 있는 상태가 과학을 약화시킨다고 undermine 한다고 했잖아요. 네, 통념에서는 그렇게 비판했죠. 근데 갑자기 그 퍼묻힌 상태가 장애물이 아니다. No obstacle이라고 말을 확 바꿔버려요. 이 급발진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바로 이 대목에서 글쓴이의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 천재성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궁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시력과 근력을 가졌다고 해도 중력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는 무중력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가 아는 양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우주에서 화살 쏘면 그냥 영원히 둥둥 날아가 버리겠네요. 그렇죠. 선수가 지구라는 환경, 규칙이 있는 문화적 맥락 안에 퍼묻혀 있다는 것은 관역을 맞히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활을 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맥락이자 토대라는 거군요.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들으면서 진짜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마치 e스포츠 프로게이머 같은 거 아닐까요? 오, 프로게이머 좋네요. 어떻게 연결되죠? 게이머들은 게임 회사가 만들어 놓은 물리 엔진이나 맵의 경계, 캐릭터의 스킬 쿨타임 같은 아주 엄격한 규칙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엄청나게 많죠. 언뜻 보면 그런 제약들이 게이머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애물 같지만 사실 그 포딩된 규칙이 없으면 슈퍼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제약이나 맥락이 없으면 아예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게임이라는 맥락 안에 깊숙이 퍼묻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라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거네요. 네, 글쓴이는 문화에 퍼묻혀 있음의 의미를 오염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겁니다. 새삼의 늪지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한 트랙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장애물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래 진정한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까요? 이제 그걸 결정적인 문장으로 확인해 봐야죠. 여기서 오늘 살펴볼 텍스트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It is that embedding that supplies me not only with the physical means, the bow and the arrow and the training, but also with the motivation to hit the target in the first place. 강사의 시선으로 보자면요. 이 문장은 출제자가 대놓고 이게 내 핵심 주장이다 하고 형광펜을 쫙 칠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이 팍팍 오긴 하더라고요. 네, 수능 1등급을 가르는 핵심 구문 2개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일단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죠. 글쓴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강조하는 대상이 바로 that embedding, 그 파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문화에 파묻혀 있는 바로 그 상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not only A but also B 구조가 붙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문화 속에 파묻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활, 화살, 훈련 같은 물리적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애초에 관역을 마치고자 하는 동기까지 전부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 수단과 동기를 모두 준다. 물리적인 수단은 이해가 가요. 문화나 사회가 과학자에게 현미경도 사주고 연구비도 대주고 대학 시스템도 만들어주니까요. 네. 물리적인 토대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동기를 제공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문화가 어떻게 과학자에게 관역을 마칠 동기를 주죠? 이 질문이 이 지문의 깊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 왜 어떤 과학자는 평생을 바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거나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할까요?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과학자가 속한 문화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적이고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문화와 철학이라는 기반이 없었다면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열망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겠네요. 맞습니다. 문화가 과학에게 목적지를 지정해주는 셈이죠. 와, 그러니까 활을 쏘는 도구뿐만 아니라 저 관역을 꼭 맞춰야겠다는 이유까지 전부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문화적 토양에서 나온다는 거네요. 말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이 비유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의 매핑 테이블을 완성해 볼까요? 양궁 선수의 물리적인 요소들이 과학자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좋아요. 제가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양궁 선수가 놓여있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상황. 이건 과학자에게 있어서 그들이 속한 인간의 활동, 즉 문화와 사회 그 자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쥐고 있는 활, 화살, 그리고 훈련, 이건 과학에 대입하면 무엇이 될까요? 도구니까 아까 첫 문단에서 비판가들이 깎아내렸던 바로 그 주관적인 방법론 아닐까요? 훌륭한 추론입니다. 비판가들은 그게 과학을 망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방법론들이 진리를 찾으려는 과학자의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맞아요. 관습이나 방법론이 무기라는 역발상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선수가 관역을 마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설명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세계를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치환될 것 같아요. 문화가 없었다면 이런 목적의식조차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궁 선수가 마침내 관역 마치기에 성공하는 것은요. 과학이 그토록 원하던 진짜 지식, genuine knowledge를 획득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와, 네. 1대1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쾌감이 장난 아니네요. 네, 이게 바로 논리독해의 맛이죠. 자, 이제 이 짜릿한 비유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어떻게 최종 결론에 쇠기를 박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Science and perception, too, are similarly human activities that aim at secure knowledge of the world. 과학과 지각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겨냥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네, 지문의 결론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죠. 이 글이 다루는 핵심 주제는 결국 문화와 과학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문이 수능 객관식 보기로 나온다면 수험생 여러분이 찾아야 할 정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 가장 중요하죠? 인간의 활동이 과학에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에 나아갈 목표를 부여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핵심 통찰을 이해했다면 빈칸 추론이든 주제 찾기든 절대 출제자의 오답 함정에 빠질 일은 없겠네요. 처음 지문을 접했을 때는 추상적인 단어들 때문에 엄청 막막하고 길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느끼죠. 근데 출제자가 던진 통념의 미끼를 간파하고 양궁 선수의 비유가 가진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나니까 글쓴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명쾌하게 들립니다. 겉보기에 까다롭고 숨막히는 텍스트도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타면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비유가 진짜 의미하는 건 뭘까? 하고 파고들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지적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수험생 여러분의 멘탈을 조금이나마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길 바랍니다. 사실 수능 영어 지문들이 낯설고 불친절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들이거든요. 예,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식대로 지문과 대화하듯 읽어내려간다면 실전에서도 분명 짜릿한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지문에서 우리는 장애물인 줄로만 알았던 문화적 굴레가 사실은 관역을 마치게 해주는 필수적인 맥락이자 원동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반전이었죠. 감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끝없는 문제풀이의 반복 같은 것들이요. 혹시 그것들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관역을 정확히 꿰뚫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활과 화살은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생각의 틀을 확 깨버리는 정말 멋진 질문이네요. 나를 올가매는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날카롭게 벼려내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요? 공부하다 지치고 막막할 때 오늘 나는 이 양궁 선수의 비유를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관역을 마칠 충분한 도구와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새롭고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관역 명중을 응원합니다.